2024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학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풀이 자체는 제가 풀듯이 제가 푸는 방식 그대로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풀이를 하고 나서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총평 다 하고 나서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자 1번부터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선은 TV용 리모컨 이용 안 되죠. 자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되죠. 자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보다 짧고요.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보다 크죠. 속력은 C로 같습니다. 자 2번 보시면 1에서 간격이 점점 작아지죠. 속력이 작아지겠네요. 자 2에서 물체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자 등속 원운동의 일부인 것 같고요. 그러면 R자임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하죠. 그러면 운동 방향 접선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자 3에서 이거 왜 걸렸어. 오케이. 자 3에서 운동 방향 접선 방향 변화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시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긴 리을이 A, B, C, D.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핵반응식이죠. 물론 이거를 2351, 236, 그 다음 141 더하기 92 더하기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질량수 보존. 근데 뭐 사실 이 식 워낙 유명한 식이니까 외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핵 분열 반응이죠. 자, 에너지 방출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된 것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서 용철 저울에 작용하는 R점 정지 상태죠. 0이 왔습니다. 나에서 P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용철 저울 2N, 추의 무게 10N. 합치면 12고요. 따라서 12 가야죠. 자,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주 목적 안 바뀌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P에서 크게 진동하고 있죠. 보강이고요. Q에서 크게 진동 보강입니다. 그 사이가 상세, 보강, 상세. 오케이. 자, R은 상세 간섭 지점이 맞죠. Q는 보강 간섭 지점이 맞습니다. 자, P에서는 변이가 크게 변화하죠. 보강 간섭 지점.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정거장 P, Q 향해서 등속도 운동. 자, A 관성계에서 B의 속력은 0.8C. 자, A 입장에서 B가 0.8C란 얘기는 얘가 0.8C로 가기 때문에 B가 왼쪽으로 0.8C로 보이는 거죠. B 입장에서 정지 있죠. 오케이. A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왼쪽으로 0.8C, Q도 왼쪽으로 0.8C. 같다가 맞죠? A 관성계에서 자신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는 빠르게 가죠. B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고요. 자, B 입장에서 자 A가 본 이 L은 뭡니까? 상대 속도가 있으니 수축된 길이죠. B가 볼 때는 고유 길이를 보고 L보다 크겠죠. 3번이고요. 자, 9번 봅시다. 자, 나의 그림을 보시면 일단 들어가고 나가네요. 그럼 둘은 인력이죠. 그러면 강과 상인데 지금 자기력선의 개수가 B로 더 많이 들어오죠. 자기장이 B가 더 강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B가 강자성체, C가 상자성체. 그러면 A는 반자성체. 기억 맞고요. 가에서 A와 C는 반대 방향이겠죠. 나에서 B와 C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항으로 가 볼 건데 자, 전반사하고 있답니다. 그럼 굴절률. 자, 전반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죠. 굴절률이 1, 2,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자, 항상 이 굴절과 전반사에선 각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원의 중심을 잡으시고 이렇게 법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x의 입사각은 이거고요. y의 입사각은 이거죠. 입사각은 y 쪽이 더 크죠? 그럼 y도 전반사 할 거고요. 그러면 자, 이 각 같고요. 다시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서 입사각이 같네요. 따라서 여기서도 전반사를 하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효율이 5분의 1 줬습니다. 늘 나오던 문제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AB 과정 부피 증가하는 등압 팽창이죠? 그러면 이렇게 열을 흡수할 건데 일을 이만큼 하죠. 자, BC 과정 지금 등원 팽창 과정입니다. 열을 흡수하고요. 일을 하죠. 자, 그 다음 CD 과정 보시면 등압 압축 과정이죠. 일을 받고요. 열을 방출합니다. 자, DA 과정 보시면 지금 부피 감소하니까 일을 받겠죠. 근데 단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총 흡수가 540, 총 흡수란다. 자, 과정 중에 한 일은 540, 받은 일은 390이니까 한 번 과정에서 한 일은 150입니다. 그러면 Q1은 당연히 총 흡수는 750이 돼야 이렇게 열효율이 5분의 1 나오겠죠. 자, 그런데 BC 과정 보시면 등원 팽창입니다. 한 일만큼 흡수하죠. 그러면 400 흡수죠. 그러면 총 흡수가 750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AB에서 흡수가 뭐 350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총 방출은 얼마? 600 돼야겠죠. 왜? W는 Q1 Q2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600 방출하겠네요. 자, C대에서 600 방출하는데 이를 이만큼 받는데요.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360 돼야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0.1초 동안 6 그러면 0.1초 동안 0.06m입니다. 속력이 0.6이라는 얘기죠. 자, 2초일 때 0.6이네요. 그럼 운동량은 질량 곱한 1.2입니다. 자, 운동량 합은 보존되죠? 맞네요. 자, 7초일 때 운동 크기 같아? 그럼 7초일 때 지금 A의 운동량 구하면 A의 속도가 0.1분의 0.03 따라서 얼마입니까? 0.3. 그럼 운동량은 0.6, B의 운동량도 0.6. 왜? 합이 1.2여야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사실 11번은 굉장히 의외이긴 합니다. 왜냐? 역학 문제에서 이렇게 실험으로 나온 적이 평가원에서 좀 드물긴 합니다. 근데 뭐 많이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시면 자, 지금 A를 이쪽으로 옮겼더니 오른쪽 힘이 강해졌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뭐다? A는 C를 당기고 있다. 그러면 A는 음전하다. 그러면 C가 가해상에서 오른쪽 힘 받고 싶으면 B가 밀어내줘야겠죠. 그러면 A와 C는 서로 당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A가 C를 당기는 걸 F1, B가 C를 미는 걸 F2. 그러면 나에선 F2 있고 이제 A가 C를 4F1 당기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F2-F1이 F, 그 다음에 나에서 F2 플러스 4F1이 5F. 따라서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F1은 5분의 4F, F2는 5분의 9F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해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뭐죠? F1이죠. EF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구하는 문제인데 자, 지금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F인데 자, 지금 B가 C한테 F2를 가하죠. 다시 전하의 부호를 쓰면
플러스고요. 여기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B가 C한테 왼쪽으로 5분의 9F를 가하고 이제 A가 B를 당길 텐데 4F가 되고 싶으면 지금 이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4F가 돼야죠. 그러면 C는 오른쪽으로 F, A, B는 오른쪽으로 4F니까 지금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입니다. 운동에너지가 같은데 속력이 1대2네요. 제곱은 1대4죠. 질량비는 4대 1이겠죠. 자, 속력이 같은데 운동에너지가 2배 차이 나네요. 질량이 2배 차이 나겠죠. 이렇게겠죠. 그러면 운동량 표현하면 2p, 4p, 8p. 따라서 운동량은 C가 제일 크고 BA 순이죠. 왜? 람다는 P분의 H니까. 오케이. 자, 14번 가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쓰는 기법이지만 2분의 1 MV제곱을 MGH로 대응시켜서 풉니다. 그러면 V제곱에 해당되는 높이가 H죠. 그럼 4H 내려오면 2V 되고요. H 다시 올라오면 V. V 내려와서 V 되돌아오죠. 오케이, 속도 변화량 3V고요. 속도 변화량 2V입니다. 질량 M이라고 하면 운동량 변화량이죠.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곡선과 시간축이 만든 면적 뭡니까? 운동량 변화량이죠. 충격량이죠. 니은 맞네요. 자, 걸린 시간 나누면 평균임이죠. 2t0, 3t0, 9대 4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번 구평 진짜 사실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굴절과 전반사를 두 문제나 낼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일단 풀이 이어가면 자, 항상 굴절과 전반사에서 굴절률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을 통해서 비교를 할 건데 지금 1에서 2로 갈 때 각이 증가하죠. 그러면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2에서 3으로 가는데 각이 감소합니다. 그죠? 그러면 굴절률은 3이 2보다 크다. 그 다음, 자, 3에서 2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각이 증가하죠? 따라서 3에서 1로 가는데 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굴절률은 3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굴절률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럼 파장은 당연히 파장과 속력은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죠. 속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네요. 자, 디귿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여기가 세타1이고 여기 세타1이니까 지금 요거에다가 요거를 바로 스넬 법칙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n2의 sin 세타3가 n1의 sin 세타2가 되죠. 그러면 굴절률은 지금 1이 2보다 크고요. 그러면 각은 3가 2보다 크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너무너무 간단한 문항입니다. 요거에 집중을 하죠. 자, B에 연결했을 때 열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역방향 A 역방향이니까 NP죠. 그런데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게 PN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A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S2가 닿지건 안 닿지건 B가 역방향입니다. A에 전류가 흐르죠. I0가 되겠네요. 자, 기억 맞고요. 디귿 맞고요. 니은 역방향이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장 위치 그래프이고요. 보시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잡죠. 그러면 자, 지금 C의 바로 오른쪽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 방향이죠. C에 의한 거란 얘기겠지. 그러면 아랫방향이죠.
마찬가지로 B 오른쪽 돼 있네요. 아래 방향이죠. 그러면 C 오른쪽에서 지금 자기장 합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근데 BC에 의한 건 같은 방향이니까 A의 전류는 반드시 플러스 Y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C 오른쪽에서 B와 C에 의한 게 더해지는데 가장 멀리 있는 A가 그걸 상쇄시켜 버리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A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지. 자, P에서 C의 전류한 자기장 세기가 B의 전류한 자기장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봅시다. A가 지금 P에 들어가는 방향 만들고요. B는 지금 나오는 방향 만들고요. C는 들어가는 방향 만들죠. 이거 두 개의 합이 B가 만든 거죠. 그럼 B가 만든 게 무조건 제일 크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은 잘 활용하면 바로 풀릴 겁니다. 자, 1.5D를 지날 때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1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때 플러스 Y면 유도 전류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고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이겠죠. 자, 그 다음 2.5D일 때 이 상태고 지금 2영역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1영역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때 지금 마이너스 Y로 2I0네요. 플러스 2B 나오는 방향의 2B의 자기장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처음에 I0 흐를 때를 유도 전압을 BDV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P의 위치가 3.5D일 때면 지금 2영역 다 포함되어 있고 1영역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BDV고 세기는 I0죠. D가 먼저 볼게요.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자, P가 3.5D일 땐 1영역 나가고 있으니까 유도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만들어야 되고 마이너스 Y죠. 자, 그 다음 저기 3.5D일 때 Q가 이 상태죠. 그러면 나오는 게 감소니까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만들려면 플러스 Y겠죠. 반대가 맞네요. 자, 그 다음 니은 2.5D일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그럼 2.5D일 때 모습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자기장 2B, 길이 2D, 그 다음에 자, 자기장 2B보다는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2B가 들어가니까 자기장의 변화치가 3B에 해당하고요. 길이 2D고 V, 그러면 6I0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여러 가지 기법을 쓸 건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보존력이 한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E0라는 얘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힘을 F라 표현하면 여기서 FD가 E0가 되죠. 그럼 C는 중력에 의해서 7F 작용해야겠네요. 그럼 전체 R점이 6F고요. 질량 B만큼 나눠 가지면 R점이 FEF 3F입니다. 자,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FD죠. R점이 한 일. 중력 포텐셜 변화량 FD죠. 같네요. 자, B의 가속도 크기. 자, 그러면 B는 지금 보시면 저기, 자, B의 가속도 크기는 그냥 A 가속도 크기랑 같죠. 그래서 지금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F고요. 그 다음 질량이 M이죠. 이게 가속도인데 F는 D분의 E0죠. MD분의 E0가 되겠네요. 역학장지 변화량. 자, 그러면 장력이 EF고요. EF고 여기선 4F죠. 그러면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B의 비보존력은 EF, C는 4F. 그러면 당연히 C가 B의 2배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사실 뭐 자주 나오는 문항이라 4분의 9mg 그냥 가장 정석적으로 풀겠습니다. 3mg.
4분의 9mg, A R자임은 4분의 3mg, 가속도가 4분의 1g. 자, 질량 M 놓고 중력에 의해서 F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전체 R자임은 3mg 플러스 F 마이너스 라지 mg. 그 다음 전체 질량은 11 스몰 m 플러스 라지 m 4분의 1 g. 자, 그러면 나의 상황으로 바뀌면 이렇게 있고요. 자, 전체 R자임은 라지 mg 플러스 F 빼기 3mg. 그 다음에 전체 질량 11 스몰 m 플러스 라지 m 이퀄 2분의 1g.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식 하나 세우면 분자의 값이 2배 차이 나는 거겠죠? 따라서 라지 mg 플러스 f 마이너스 3 스몰 mg가 6 스몰 mg 플러스 2f 마이너스 2 라지 mg고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자, 3 라지 mg 마이너스 9 스몰 mg 그 다음에 마이너스 f가 제로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3mg 플러스 f 마이너스 라지 mg가 4분의 11 스몰 mg 플러스 4분의 1 라지 mg죠. 자, 따라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4분의 1 스몰 mg 마이너스 4분의 5 라지 mg 그 다음에 플러스 f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시면 보자 4분의 35 스몰 mg 플러스 4분의 437 라지 mg가 제로, 라지 m은 5 스몰 m이 나오죠. 자, 해서 이렇게 일단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풀이는 끝을 냈고요. 뭐 일단 그렇죠. 총평을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두껍네. 솔직하게 총평을 얘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이런 시험지는 처음 봅니다. 이때까지의 평가원 시험지들을 봤을 때 이렇게 긴 여백을 만드는 시험지가 세상에 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2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난이도가 너무너무 평이하다. 솔직하게 그 어떤 신유형도 전혀 없고요. 늘 나오던 문제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신유형을 이제는 못 내냐? 그건 아닙니다. 뭐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음직도리를 내도 상관없을 것이고 열수처를 내도 상관없을 것이고 뭐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신유형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던 그 방식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만약에 커트라인이 높지 않다, 즉 1컷이 높지 않다라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수능에서 이런 난이도로 출제될 거라고 정말 저는 가능성이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약 출제돼 버리면 만점에 100분위가 정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솔직히 제가 봤던 평가원 시험지 중에 가장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과연 존재했나? 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긴 합니다. 해서 총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났고요. 이제 11월 수능까지 대략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제 생각에 고3 학생들과 N수생의 경우에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횟수를 점점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3 학생들이 불리한 이유는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N수생의 경우에는 물론 모의고사도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전체 복습을 하며 진행을 해야겠지만 본인이 어느 파트에 약한지 본인의 약점을 꼭 찾으시고 그 약점에 해당하는 부분 좀 심화된 문제풀이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19번처럼 문제를 최대한 정갈하게 풀 수 있어야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24년 6월 모의평가 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